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. 지금 현금이 좀 있다면은 한 번에 뭐 다 지금 비트코인 들어가는 기보다는 3개월 동안 좀 분할 매수를 하시고 잘 묵혔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뭐 알트코인에 좀 투자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. 이 가상자산 시장의 좀 예. 중요한 변수들은 좀 예. 뭘로 보세요? 예, 이것도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.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은요,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.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전고점 갱신 후 가격 횡보하는 경우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이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이는데요.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두 번째 반감기입니다. 두 번째 반감기 당시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한 90% 이상을 위치하고 있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뭐 30%, 40%까지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 시총이 이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. 네.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았던 이유는 이제 이런 코인이 사실 많지 않았었습니다. 당시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되게 좀 많은 도미넌스를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이제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%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알트코인 시총이 상승을 했던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반감기에도 약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상승을 한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지금은 보니까 도미넌스가 한 51? 네, 그 51에서 정도? 53포인트 정도 왔다. 51에서 53. 예.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보세요? 저는 한 60%에서 한 70 사이 정도. 70은 좀 높긴 하지만 한 60%좀 넘지 않을까. 거기까지는 간다. 이렇게.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 60까지 가서 예를 들면 예. 이제 BTC가 하락하면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거고. 예.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알트코인 투자한다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좀 낙수 효과가 되는 거고, 약간 비트코인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약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, 그 부분도 뭐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트코인 MVRB라는 지표입니다. 비트코인 MVRB 지표는 이제 코인의 시가총액을 원가 개념인 이제 리얼라이즈드 캡 이런 실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인데요. 이제 현재 이제 코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. 쉽게 말하면 현재 이제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과 평균 매수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면 되는데요. 역사적으로 1 이하일 경우에는 저점, 3.7 이상일 경우에는 교점이 좀 많았었습니다. 해당 지표는 뭐 이제 국내에서는 크립토컨트라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하세요? 지금 한 2.5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도 좀 올라왔네요. 네, 좀 올라와 있습니다. 아주 저점은 아니네요. 네, 아주 저점도 아니고 아주 고점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그래도 적정한 수준이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들어갈 만한데요?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구나. 예. 네. 예. 세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20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. 비트코인 200주 이동 평균선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의 200주 평균값을 나타낸 지표입니다.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200주 이동 평균선은 바닥 가격이었고 강력한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. 이제 2008년 비트코인 이후 역사적으로 200주 이평선이 한 7번 존재를 했었는데요. 이때 당시를 이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약간 매수 적기의 시기였습니다.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 4년 주기가 보면 보통 한 200주 정도 되거든요. 이 시기와 약간 어느 정도 좀 겹치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대표님 요 위에서 아까 그 MVRV 있잖아요. 2.5면은 들어간다 하셨는데 언제면 이제 안 들어가세요? 좋았어요. 이제 3 넘어가면 3 조금 넘어가면.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입니다. 이게 토탈3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좀 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. 이거는 이제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해당 지표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도미넌스 그리고 가상자산 시가총액을 전체를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에는 좀 유용한 지표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다섯 번째는 이제 가상자산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. 이제 거시경제에도 이제 CN에서 만든 그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었는데요. 이건 이제 저희 국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만든 또 지표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20 이하에서는 약간 매수 그리고 80 이상 시에는 약간 매도 지표로 좀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애매하게 막 한 50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
다양하게 좀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. 지켜보기도 하고. 지켜보면서 이제 시장이 어떤지 그런 걸 좀 지켜보면서 좀 전략 적극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이제 뭐 크립토 퀀트도 있고요, 트레이딩 뷰도 있고, 그리고 룩 인투 비트코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좀 질문을 드리면은 1월 10일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 빠르면 오늘이라고도 하더라고요. 뭐 10일 아니니까 어떻게 보세요? 예,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보면은요, 네. 한번 데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데드라인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보면 1월 10일에서부터 15일 사이에 좀 데드라인이 좀 집중이 되어 있고, 가장 빠른 게 아크 21 쉐어스 비트코인 ETF인데요. 이거는 이제 최종 데드라인이 1월 10일로 잡혀 있습니다. 때문에 이제 지금 기사에서 전부 다 1월 10일이면은 이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아마 되게 변동성도 많이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. 사실 1월 3일에 이제 그 매트릭스 포트라는 이제 리서치 업체에서 이제 비트코인 모두 다 거절할 것이다. 무지한. 라는 이제 기사 하나로 이제 네. 갑자기 비트코인 10%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? 저 깜짝 놀랐어요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. 네,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또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또 이제 반박 해명을 하면서 다시 좀 약간 비트코인 다시 좀 원상 회복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이제 얼마나 이런 변동성이 클지 이거엔 좀 감히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ETF 승인 안 되면 폭락하는 걸까요? 그거에 뭐 폭락까지는 아니고 한 10% 정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되게 또 그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건 10%가 사실 많이 빠진 걸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회복 속도도 거의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한 7, 80%는 회복한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뭐 이게 되게 변동성이 크지만은 이제 그만큼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튼튼한 이렇게 좀 다질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놀래서 막 던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또 그걸 기회 삼아서 더 매집하신 분들도 있는 거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추가적으로 이제 이 데드라인이 있는데요. 이제 좀 재미난 점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광고를 미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작년 12월 18일에 비트와이즈도 이제 광고를 게재를 했고요. 해시덱스라는 가상자산 운용사도 23년 10월 21일에 게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좀 큰 금융회사인데 바네크도 이제 작년 29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게재하면서 되게 약간 상품을 서로 이렇게 좀 광고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좀 재미있는 현장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 ETF 사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자기네 회사 거. 그러면 이거는 거의 통과된다고 보고 내놓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깔려 있겠죠. 그래서 저게 뭐 당장 뭐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죠. 당연히 이제 뭐 보완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는 자기들도 이제 확정을 하고 이렇게 광고를 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만약에 3월로 연기가 되면 광고를 너무 일찍 낸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런데도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렇게 한 거군요, 얘들은. 그럴 수 있죠. 그렇게 해야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딱 출시됐을 때 여기를 먼저 찾을 수 있으니까. 맞습니다. 좀 그런. 그러니까 그건 봤어요. 그 회사들마다 그 수수료 경쟁하고 있다고. 맞습니다. 그것도 이제 사실 뭐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? 안 될 거면 뭐 굳이 막 이렇게 경쟁을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. 좀 일단 가상자산 용사들 자체는 좀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점을 뭐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재밌네요.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또 이게 사실 뭐 금 ETF랑 한번 비교를 한 말씀을 드리면요. 이제 금 ETF 경우 2004년에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출시를 했었습니다. 이제 출시 이후 이제 8년 정도 동안에 금 가격이 한 5배 정도 상승하는 걸 보였었거든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와 비슷한 게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.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ETF가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이 좀 위험한 자산이지만 이제 그런 금융기관의 이름을 빌리면서 약간 안정성을 좀 노릴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굳이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이제 금융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좀 그 기관이나 기업들의 자금 유입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로 하면 삼성이나 미래에셋이나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진짜 신뢰감이 생기겠네요.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은 아까 그 반감기로 3-4배면 이거 금 ETF면은 이게 뭐 더해지거나 곱해지면 10배 이상 아니에요? 그렇죠. 사실 뭐 지금 현재 2024년 1월 현재 금 시가총액이 한 13.8조 달러입니다. 한국 돈으로는
1경 8천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. 네. 이제 글로벌 1등 주식 애플 같은 경우가 2.9조 달러로 약 3,800조 원 되고 있고,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한 0.85조 달러로 1,100조 원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는 한 16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. 네. 제가 그거를 한번 이쪽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제 금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경 8천조 원이고요.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의 자산인데요. 그래도 세계 10위네요. 대단하네요, 진짜. 많이 올랐습니다.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높고 삼성전자보다도 높은 거잖아요. 훨씬 높습니다. 진짜. 와, 그렇구나. 그래서 이제 아무로 막 이렇게 그 지금 16배 차이가 나는데 비트코인이 막 그놈의 절반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지금 가격 대비 8배야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네,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아까 바네크가 조금 큰 자산운용사라고 하셨나요? 그래서 2024년 4분기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달성이라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더라고요.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? 저도 이제 다양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또 자료를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. 사실 지금 바네크 그리고 메사리, 스탠다드 차타드, 비트와이즈 등 기관들이 2024년도에 가격을 예측한 것입니다.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. 2024년도 비트코인 가격은 최소 6만 달러입니다. 마크 모비우스라는 곳에서 이제 예측한 게 6만 달러이고요. 최소. 예, 최소. 그리고 최대 많이 예상한 게 이제 메사리라는 이제 곳인데요. 여기 60만 달러 예상했습니다. 바네크는 27.5만 달러, 그리고 코인 펀드는 50만 달러. 2024년. 24년입니다. 와, 그거 별로 안 남았는데. 그래도 이거 6만 달러라 해도 지금 4만 달러 정도니까. 맞습니다. 그래도 50% 더 가네요. 그렇게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뭐 글로벌 스탠다드 차트든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10만 달러를 예측했습니다. 이들을 이제 평균을 내면 한 18.3만 달러로 2.4억 정도입니다. 지금이 한 6천만 원 좀 안 하니까 한 4배 정도 클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저런 이제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매크로 경제 그리고 이제 반감기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그런 거를 고려해서 좀 지금보다 높은 가격을 예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에 봤을 때 바네크나 비트와이즈가 아까 광고한 데라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재밌네요. 네. 그러면은요, 대표님 지금 이제 뭐 ETF 승인도 앞두고 있고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아까 4월 10일? 4월 중순경. 중순경. 그럼 어떻게 좀 지금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대응하면 좋을까요? 사실 뭐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3번이 있었지 않습니까?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감기 후 한 1, 2년 이내에 되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이 좀 상승하는 기조를 보였었는데요. 이제 지금 1월이니까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지금 현금이 좀 있다면은 이제 뭐 한 번에 뭐 다 지금 비트코인 들어가는 기보다는 3개월 동안 좀 분할 매수를 하시고 이제 그거를 좀 잘 묵혔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뭐 알트코인에 좀 투자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하면 좀 좋은 성과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매수 관점이 돼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. 반감기 호재가 크니까. 근데 오늘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 비트맥스 창업자인가요? 그 아서 헤이즈라고 그분이 되게 예측을 잘하신다고 그러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이제 들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보니까 자기는 3월까지는 매수를 안 하겠대요. 한 20-30% 폭락 단기 일시적 조정이 올 수 있어서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것도 당연히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란 이슈로 보면 작년 한 9월, 10월부터 되게 사실 장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사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빠르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뷰도 있고 늦으면 3월에 될 거다라는 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반영되었던 거품이 좀 가라앉으면서 뭐 그렇게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아사히즈는 워낙 좀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막 과거자를 좀 찾아봤더니 뭐 맞춘 것도 되게 많으신데 틀린 경우도 있긴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진짜 하나도 안 사고 있으면 그거는 좀 진짜 리스크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. 그렇습니다. 어차피 바닥을 잡고 막 고점에서 팔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니까. 맞습니다. 보통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고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ETF랑 반감기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요. 또 뭐 2024년 상반기에 좀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관련 이슈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이것도 한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5가지를 되게 좋아하시네요. 좋았어요. 손가락 나오는 만큼. 일단 뭐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. 현물 ETF가 승인되냐 거절되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변동성을 가져올 것인데요. 지난
지난 1월 3일에 아까 말씀드린 뭐 매트릭스 포트에서 이제 SEC는 1월 중 접수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모두 거절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요. 아마 이걸 좀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. 이제 올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이제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수요를 증가하는 측면이고 이 반감기 같은 경우는 공급을 내리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. 둘 다 경제학적으로 기본 원리에서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그렇구나. 다음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. 사실 뭐 아직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아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는 이더리움이 이제 두 번째 강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서 올해 중순 또는 하반기에 다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. 이게 좀 되게 이런 전망이 좀 중론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라는 법이 시행됩니다. 이제 올해 6월부터 부분 시행이 좀 될 예정인데요. 이거는 이제 소비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법이고 이제 좀 구체적이고 좀 명확한 그 체계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안정성 측면에서 좀 기관들의 자금들이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대중화와 채택에 대한 좀 움직임입니다.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국가들의 움직임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가상자산 결제 도입 등의 움직임이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그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화가 좀 더 빨라진다면 그만큼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좀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전반적으로 2024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좀 신설이 되고 ETF 상품이 좀 출시되는 등 제도권대로 좀 편입이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와 동시에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속도가 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좀 변동을 하는지 이거를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, 유럽도 가상자산 규제법을 만드는군요. 미카. 이미 만들었고 이제 시행령이 이제 6월에 이제 좀 시행된다라고 이미 만들었고. 이미. 올해 6월에 바로 시행이에요. 이제 부분적으로 6월에 시행되는 것이 있고 계속 12월에 또 시행되는 것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뒤에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정도로 이렇게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제도권들이 준비를 하고 진짜 뭐 옛날처럼 비트코인 사기고 빵원으로 가고 휴지 조각 될 거다, 쓰레기다 이런 말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나 이제 국가들의 움직임과 이런 금융기관들의 제도권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 그런 거는 뭐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네, 저도 비트코인 그 공부한 게 투자를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. 그때만 해도 사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네요. 그렇게 좀 바뀌더라고요. 신기하네요.